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까지 주 5회고 다음 주부터는 주 3회로 뵙게 됐습니다. 네, 이거 짧게 신상 발언만 좀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네. 이게 진짜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건데, 뭐 전적으로 제 능력 부족 탓이죠. 그런데 별 말씀을. 예. 원인이 뭐건 결과적으로는 주 5일 브리핑이 저한테는 매우 버거웠었습니다. 한계를 절감한 지도 꽤 오래됐고요. 예. 그러니까 주 5회 방송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준비와 지식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가 헉헉거리는 거죠. 예, 월요일에 몸이 안 좋아졌다고만 말씀을 드렸더니 몇 분이 감사하게도 건강을 걱정해 주시던데 전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창고에서 뭘 과도하게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쫓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브리핑 수준도 계속 떨어지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듣는 건데 거기에 걸맞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방송 주제나 이야기 골자가 안 잡혔을 때는 혼자서 거의 미친놈처럼 전전긍긍을 해요. 근데 이게 좀 깔끔하게 설명할 능력이 있으면 안 그래도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러면서 긍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후배들과 술을 마셔도 즐겁지가 못하고 계속 내일 뭐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술을 마시니까 저도 즐겁지 않고 후배들도 형 왜 이렇게 죽상을 하고 마셔요? 이러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미안해서 제가 최근 한 3개월 동안은 사람을 거의 밖에서 안 만났습니다. 피하게 되더라고요. 길게 주절주절 이야기 드렸는데 하여간 제가 요즘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죄송한 거죠. 제가 정말 죄송한 건데 이 긴 핑계와 함께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방송을 줄여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늘 그랬듯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서요. 네. 핑계는 이제 이만 닥치고 오늘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예. 오늘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비지트 바네르지의 세계 경제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10월 22일자 머니투데이에 나온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법인세 내력 경제 성장 헛소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화요일에 소개드렸던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미국 MIT 대학교 개발경제 교수이고요. 아내 에스테르 디플로와 함께 8안의 수상자가 된 아비지트 바네르지입니다. 인도 출신 미국인이죠. 그리고 유색인종으로는 3번째로 노벨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21일에 뉴델리에서 열린 책 출간 행사에서 있었고요. 뉴스 원본은 블룸버그 통신에 실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네르지는 감세로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더 줘야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업 투자를 늘리려면 물건을 사려는 국민들의 수요가 늘어야 하는데 이 수요를 늘리려면 직접세를 많이 걷어서 그 혜택을 저소득층에 분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네르지는 우리나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부유층 증세를 통한 복지의 확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우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일보 이철호 논설위원 같은 사람은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거고 영국이나 미국에서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한 주로 국내에서 공부한 운동권들의 사이비 경제학이다. 이런 개소리를 지금도 칼럼에서 써놓고 있거든요. 누가? 중앙일보의 이철호 논설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철호 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철호 씨, 바네르지는 미국에서 공부한 정통 경제학자고요. 노벨 경제학상 시기나 받은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님이 비벼볼 수준이 아닌 건 알고 있겠죠. 너님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세계적인 석학이 너님 보고 웃기지 말라니까 앞으로는 좀 닥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세금을 깎아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바네르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의 세금을 낮추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기업들이 퍼뜨린 근거 없는 헛소문이다. 이미 막대한 현금을 쌓은 부유층에게 현금을 더 모으시라고 장려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세금까지 깎아주면 걔들 금고만 더 풍요로워지고 절대로 물건을 사려는 수요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9년 동안 경험을 해본 겁니다. 네. 이명박이 법인세 깎은 이후에 9년 동안 기업 투자가 늘었냐고요?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5월에 초당적인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기업 최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깎았습니다. 이 영향이 뭔가를 미국 의회가 조사한 결과 이 감세는 미국 경제 성장률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과실도 기업들과 초고속층이 대부분 차지했다고 보고서에 나옵니다. 네. 바네르지 인터뷰에서 제일 뛰어난 대목은 이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다 박살이 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유는 무역 분쟁 때문입니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라는 독일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를 못 넘길 것 같아요. 독일이 사실 이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내수보다도 수출 비중이 무지하게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무역 분쟁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네. 그런데 바네르지 교수는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는 무역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미국 등 선진국에 확산되는 불평등이 전 세계를 무역 전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역 분쟁의 원인이 강대국의 불평등이라는 건데요. 이 딱 안 와닿잖아요. 왜 네. 소득 불평등이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까요? 바네르지의 주장은 어떤 나라, 특히 강대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가난한 민중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미국에서 실제 벌어졌던 월가 점령 운동처럼 네. 미국 자본주의의 근간인 월가를 해체하려고 하거나 즉 혁명적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배자들은 가난한 민중들의 이 불만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줘야죠. 민중들의 삶이 너무 빈곤해져서 지금 누군가를 진짜 두들겨 패지 않으면 못 빼길 상황이니까요. 이때 정치인들이 야, 쟤를 패, 쟤를. 나나 자본가를 패지 말고 족이 있는 조놈을 패라고 팰 상대를 지정해주고 부추겨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역 분쟁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지배계급들이 불만을 가진 민중들에게 우리를 패지 말고 난민을 패. 난민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진 거야. 이래서 브렉시트를 하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이민자들을 패. 중국을 패. 한국을 패.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무역 분쟁은 누군가를 패고 싶은 민중들의 불만을 지배자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국면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개판이 됐다는 거죠. 바네르지의 이 통찰은 제가 과거에 브리핑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프랑스 정신의학자 프란츠 파농의 폭력론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복습해 보면요. 네. 평생을 알제리 해방을 위해 투쟁했던 정신의학자 파농은 왜 가난한 민중들끼리 치고받는지에 대한 정신 분석을 실제로 한 학자입니다. 당시 알제리 민중들이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과도할 정도로 서로를 죽이고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농이 직접 진료를 한 환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원인은 알제리 민중들이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프랑스인들로부터 너무나 심한 폭력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파농은 이걸 수직 폭력, 즉 위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폭력이라고 부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슬픈 이야기인데 인간의 뇌에는 이런 폭력을 당하면 이걸 반드시 폭력으로 되갚아 주려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맞은 만큼 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알제리 민중들이 프랑스인을 때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힘이 저쪽이 훨씬 세니까요. 그리고 파농의 설명에 따르면 식민 지배의 핵심은 너희들은 무식해, 너희들은 열등해 이 의식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제리 민중들은 자기들에게 수직 폭력을 가하는 프랑스인들을 자기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감히 때릴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맞은 만큼 때려야 하는 분출 욕구가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갑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때리고 어른이 아이를 때리는 거죠. 파농은 이걸 수평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알제리 민중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찌르고 하는 이유는 프랑스의 수직폭력이 너무 강했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수평폭력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봐도 너무 잘 들어맞습니다. 그 청취자분들, 남성분들 중에 군대 가셨을 때 그런 거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왜 군인들은 이렇게 폭력적이죠?
그래서 사실 이병 때 우리 다 결심했잖아요. 내가 병장 되면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병장 되면 진짜 민주적인 내무반을 만들어야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작 병장이 되면 다 똑같아집니다. 똑같이 또 이병을 패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사병들 사이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장교들이 사병을 맨날 패고 욕하니까 이 수직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또 누군가에게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이병을 패는 거죠. 그래서 군대 문화 개혁은 사병들 조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교들의 폭력성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판홍의 주장은 수직폭력을 당한 민중들이 감정을 해소하려면 폭력을 써야 되는데 그걸 우리들끼리 좁히고 있지 말고 프랑스 놈들을 좁히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판홍의 이야기가 매우 논쟁적입니다.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홍의 해방투쟁 이론의 핵심은 폭력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프랑스 식민 지배에 있고 우리도 누군가를 패야 정신적으로 회복된다면 참지 말고 지금 집에 있는 시칼이나 도끼 들고 나와서 프랑스인들을 패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 때문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아직도 판홍의 이야기에 찬반 양론으로 갈려서 엄청난 논쟁을 합니다. 이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장폴 사르트르 같은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아무리 수직폭력을 당해도 우리의 투쟁은 비폭력을 유지해야 정당성을 찾는다라고 반론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판홍의 해방투쟁론은 매우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쟁은 싸우는 방식 국면에서 제기되는 거고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만큼은 판홍의 통찰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끼리 서로 때리느냐? 이유는 지배자들이 우리를 심하게 때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 민중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멕시코 이주민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보이는 이유도 트럼프가 이런 수평폭력 심리를 이용하는데 도사기 때문이죠.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에 폭력적 착취를 당한 민중들은 진짜 누군가 걸리면 막 패고 싶은 겁니다. 이 분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딱 나타나서 멕시코인들을 패면 되잖아. 중국인을 패면 되잖아. 이러니까 홀라당 다 넘어가 버립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난민을 패면 되잖아. 흑인을 패면 되잖아. 이러면서 민중들의 폭력 욕구를 타깃을 밖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세계 경제를 개판으로 만든 무역 분쟁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실로 놀라운 정치적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죠. 네. 지난 미국 대선 때 버니 샌더스 같은 진보적인 사회주의자가 돌풍을 일으킨 건 사실 샌더스도 판홍의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월가가 우리를 팼으니까 우리 사실 누구 패고 싶잖아. 네. 도끼 들고 월가를 패자. 이렇게 샌더스가 주장을 한 거죠. 사실 민중들이 샌더스의 사회주의에 열광한 이유도 사회주의를 알아서라기보다는 30몇 년 동안 두들겨 맞아서 진짜 누군가를 패고 싶은데 샌더스가 팰 놈을 정해주는 겁니다. 쟤네들이 원인이다. 월가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준 거죠. 그러니까 샌더스는 트럼프와 달리 팰 놈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원인이 월가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한테 지잖아요. 샌더스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트럼프를 찍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이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샌더스는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오른쪽도 저 오른쪽에 있는 인종차별주의자인데 극좌 지지자들이 중간도 안 거치고 바로 극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은 이념은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유일한 설명 방법은 미국 민중들이 신자유주의 동안 자본으로부터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패고 싶었었는데 샌더스는 월가를 패자고 팰 놈을 지정해줬고 트럼프는 멕시코인들을 패자고 팰 상대를 지정해줬기 때문에 샌더스 지지하던 사람들이 트럼프로 넘어갔다는 설명이 가장 훌륭한 설명인 거죠. 지금 전 세계 정치 양상도 그렇습니다. 극좌와 극우가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앤드류 양이라는 미국 민주당 소수파 대선 후보 이야기를 드렸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그런데 이 앤드류 양 지지자들도 만약에 양이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지 않으면 트럼프를 찍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희한한 겁니다. 네. 유럽에서도 민중들이 어떤 국면에서는 극우파로 쫙 쏠렸다가
어떤 국면에서는 다시 극좌파로 쫙 쏠려옵니다. 이건 절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패고 싶은 욕구가 꽉꽉 눌려 있었는데 어떻게 분출하느냐를 제시해 주느냐의 문제라고요. 즉 문제의 원인은 사실 바네르지가 이야기했던 소득 불평등이었다는 겁니다. 파농은 이 문제를 잃을 것 투성이인 사람들과 잃을 것이라고는 한 개도 없는 사람들의 투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잃을 것이라고는 한 개도 없는 사람들로 만들면 당연히 폭력적이 됩니다. 그 가스통들도요,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폭력 휘두르잖아요. 그 사람들도 잃을 것이라고는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가난과 폭력을 어디에 풀고 싶은데 누가 와서 문재인 지지자들은 빨갱이다 죽여라 이러면 와 죽창 들고 가서 막 찌르고 싶은 거죠. 거기서 해소감을 느끼는 겁니다. 수평폭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과연 파농이 제시한 대로 우리도 폭력으로 지배자들을 조업하자가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아직도 세계 지성인들이 계속 논쟁을 하는 건데 문제의 원인은 분명한 겁니다. 민중들이 너무 심각하게 착취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만약에 사람들이 이 세상을 폭력으로 물들이고 싶지 않다면 더 나아가서 무역 분쟁을 막고 싶다면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을 하고 싶다면 이 수직 폭력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부터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베트남 전쟁이 1960년부터 1975년까지 벌어졌는데 네. 이때 미국 민중들 아무도 베트남 전쟁에 찬성 안 했습니다. 반전 여론이 정말 어마무시했다고요. 왜 그랬느냐? 그때 미국 경제가 진짜 좋았거든요. 대번영기라고 불렸고 미국 경제의 전성기였습니다. 민중들의 소득이 진짜로 짱짱할 때였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미국 역사상 가장 작았을 때였다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풍요로우면 굳이 베트남 사람들을 두들겨 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면 지성을 가지고 왜 우리가 멀쩡한 베트남을 공격해서 이 난리를 부리고 있냐라는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죠. 근데 지금처럼 미국 민중들을 가난하게 만들면 멕시코를 패자, 중국을 패자, 한국을 패자, 뭐 이게 너무 잘 먹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불평등을 없애는 문제는 경제적으로 세계 무역 분쟁을 막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민중들의 정신 건강 문제이기도 하고요.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바네르지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미국 등 강대국의 소득 불평등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한 이 부분은 정말로 귀담아 들을 대목이 있는 겁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죄송스럽지만 화, 수, 목요일 이렇게 세 번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